전 세계가 경악에 휩싸인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철도계의 절대 And for 강자들이 our 벌인 final 피 story 튀기는 today, 생존 we turn to 경쟁에서 Morocco. 아무도 The North 예상치 African 못한 nation 결말이 is 터진 under the 거죠. spotlight 프랑스 after Spanish TGV의 authorities 무시무시한 70년 unearthed a 전통, mysterious 스페인 underground 탈고의 tunnel. 노하우, When 중국의 naval 자본력까지 administrators 모든 거대 기술들이 모로코에서 최후의 결전을 벌였죠. 세계 모든 전문가들이 한국은 들러리 수준이라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든 예상을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한국이 조용히 준비해온 전략 하나가 이 모든 판도를 뒤바꿔버린 것입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동 곱하기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미르 엘 하산입니다. 2030년 월드컵 공동 개최 확정 소식을 파리 사무실에서 들었을 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모로코가 드디어 세계 무대 중심에 서게 된 거죠.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밀려왔습니다. 과연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파리 16구 현대적인 사무실에서 프랑스 국영철도 SNCF의 기술자로 일하던 저에게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습니다. 모로코 국왕의 특별 요청이었죠. 귀국해서 국가철도 현대화 사업을 맡아달라는 거였습니다. 순간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40년간 프랑스 국영철도 하청업체에서 정비공으로 일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프랑스 열차를 고치는 일이 전부였죠. 그때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사미르, 우리는 남의 나라 기술을 고치는 사람이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뛰어난 기술자였는데 단지 모로코 출신이라는 이유로 핵심 기술에는 접근할 수 없었거든요. 설계도는 볼 수 없고 중요한 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부품을 갈아 끼우는 일만 했죠.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랐습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그랑제코를 나와 SNCF에서 일하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 실력은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어딘가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어요. 핵심 의사결정에서는 늘 배제되곤 했습니다. 모로코 국왕의 요청을 받고 라바트로 돌아왔을 때 처음 본 것이 바로 카사블랑카 탕헤르 고속철도였습니다. 겉보기에는 멋있어 보였지만 속을 들여다보니 참담했습니다. 핵심 기술은 모두 프랑스 알스톰 것이었거든요. 정비할 때도 프랑스 기술자가 와야 했고 부품 하나 바꾸는 것도 프랑스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은 겉핥기 식으로만 배울 수 있었어요. 마치 40년 전 아버지가 겪었던 일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진짜 독립된 철도가 아니야.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술적으로 식민지 상태였던 거죠. 그때 국왕께서 저를 별도로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사미르, 2030년 월드컵은 모로코에게 기회다.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게 될 거야.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남의 기술에 의존한다면 진정한 독립국가라고 할 수 있겠나? 5조 원 규모의 대규모 철도 현대화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카사블랑카에서 마라케시까지, 라바트에서 페스까지 전국을 연결하는 현대적인 철도망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였죠. 저는 이 사업의 총괄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전국 철도망 지도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것을 만들 수 있을까? 아버지가 못다한 꿈을 제가 이룰 수 있을까? 첫 번째 회의에서 기존 임원들이 말했습니다. 사미르, 안전하게 가자. 프랑스 알스톰이나 독일 지멘스 같은 검증된 업체와 함께하는 게 좋겠어.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이번만큼은 진짜 우리 것을 만들어야 해요. 우리 엔지니어들이 모든 걸 배울 수 있고 정비도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날 밤 아버지 사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라고. 우리도 기술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모로코의 젊은이들이 더 이상 남의 기술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술을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세계 각국의 제안서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 발표 일주일 만에 제 사무실은 온갖 제안서로 가득 찼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독일, 중국까지 모두가 모로코의 5조 원 철도 사업에 관심을 보였죠. 첫 번째로 찾아온 건 프랑스 알스톰 팀이었습니다. 파리에서 온 부사장이 제게 말했어요. 사미르, 모로코는 70년간 우리의 소중한 파트너였습니다. AGV 기술을 바탕으로 사막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제공하겠습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특수 사막 필터 시스템, 고온 대응 냉각 장치, 모래 방진 기술까지 분명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핵심 질문을 던졌을 때 답변이 달라졌습니다. 기술 이전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알스톰 부사장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상 이유로 핵심 제어 시스템은 또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고객일 뿐이었어요. 이틀 후에는 스페인 탈고 팀이 왔습니다. 마드리드에서 온 임원이 감정에 호소했어요. 우리는 2030년 월드컵 공동 개최국입니다. 진정한 이유시죠. 스페인 정부가 직접 보증하는 특별 대출도 준비했습니다. 탈고의 AVE 시스템은 분명 검증되었습니다. 사막 지역 운행 경험도 있었고요.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기술 협력은 하겠지만 핵심 설계나 정비 기술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시기였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중국 팀이었습니다. CRRC에서 온 대표단이 정말 큰 그림을 그려왔더군요. 1대1로 정책의 핵심 프로젝트로 지정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80%를 중국이 부담할 용의가 있습니다. 숫자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단 3년 만에 전국 철도망을 완공하겠다는 약속까지. 중국의 건설 속도는 이미 전 세계가 인정하는 바였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의 사례가 걱정됐습니다. 케냐의 몬바사 나이로비 철도, 에티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 지부티 철도. 모두 중국이 건설했지만 운영권까지 중국이 가져갔더군요. 사미르 이사님, 우리는 모든 걸 제공합니다. 자금, 기술, 인력까지. 중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훤히 보였어요. 결국 모로코를 중국 기술에 종속시키려는 거였죠. 밤늦게 사무실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모든 제안서를 다시 읽어봤어요. 프랑스는 여전히 상정 같았고 스페인은 겉으로만 달콤했으며 중국은 너무 큰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또다시 을의 입장으로 돌아가는 건가? 아버지가 프랑스 기술자로 살았던 굴욕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와 말했어요. 이사님, 한국에서도 제안서가 도착했습니다. 한국? 순간 의외였습니다. 자동차와 반도체로는 유명하지만 철도는 생소했거든요. 이사회에서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어차피 프랑스한테 배운 기술 아냐? 굳이 한국까지 고려해야 하나? 심지어 저조차도 마음속으로 의심했습니다. 철도라는 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거든요. 안전성, 내구성, 운영 노하우까지 모든 게 갖춰져야 하는 복합 시스템입니다. 과연 한국이 그런 경험이 있을까? 외교부 고위 관료는 정치적 부담까지 걱정했어요. 사미르, 프랑스와의 외교 관계도 생각해야 해. 한국을 선택하는 건 너무 모험적이야. 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화려한 로비팀을 보내왔는데 한국은 조용했어요. 겸손하다고 해야 할까요? 오히려 그 점이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안서를 읽어보니 더 흥미로웠습니다. KTX 산천, 이음 같은 독자 기술이 있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프랑스 TGV를 도입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독립된 기술을 보유했다고 했습니다. 정말일까?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적어도 한국은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선진국 기술을 도입하면서 시작했지만 결국 독립을 이뤄낸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정했습니다. 일단 한국 팀을 만나보자고. 최소한 그들의 이야기는 들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한국 현대로템의 이준호 본부장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다른 나라들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화려한 수행원도 없고 큼직한 로고 배너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노크하고 들어왔죠. 사미르 이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로템 중동 아프리카 본부장 이준호입니다. 첫인상이 특별했어요. 겸손하면서도 진중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준호 씨가 한 첫마디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사미르 이사님, 저희는 먼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뭘 듣고 싶으시다는 거죠? 제가 물었더니 이준호 씨가 진지하게 답했어요. 모로코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싶습니다. 단순히 빠른 열차가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게 뭔지 말입니다. 솔직히 처음엔 의심스러웠습니다. 혹시 자신이 없으니까 말로 시간을 벌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달랐습니다. 이준호 씨가 갑자기 한국의 과거 이야기를 꺼냈어요. 30년 전 저희도 프랑스 TGV 기술을 받아서 출발했습니다. 그때 저희 엔지니어들은 어깨 너머로 배워야 했어요. 정비할 때도 접근이 제한됐고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그들도 겪었다는 거잖아요. 정말요?
제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처음엔 부품 하나 바꾸는 것도 프랑스 승인을 받아야 했어요. 우리 기술자들은 핵심 부분은 볼 수도 없었고요. 이준호 씨의 목소리에 당시의 아픔이 묻어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제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이준호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약은 연구실에서 설계도를 뜯어보고 실패를 반복하면서 배웠어요. 결국 KTX 3000, 이음까지 개발했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제 마음속에서 깨어났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이미 걸어본 사람들이었어요. 같은 아픔을 겪고도 포기하지 않고 독립을 이뤄낸 거였습니다. 저희가 받지 못했던 도움을 이번엔 모로코에 드리고 싶습니다. 이준호 씨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말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도움 말씀이신가요? 제가 물었더니 이준호 씨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기술을 파는 게 아니라 나누고 싶습니다. 모로코 엔지니어들이 모든 걸 배울 수 있게 하고 싶어요. 다른 회사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여전히 상하 관계를 전제했고 중국은 자금으로 압박했는데 한국은 동료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사실 저희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준호 씨가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모로코 시장은 저희에게도 새로운 도전이거든요. 하지만 그래서 더 진심으로 임하고 싶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사람들을 만났어. 한국 사람들인데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했대. 아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네요. 맞았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거든요. 이들과 함께라면 정말 다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못다한 꿈, 진정한 기술 독립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에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과연 그들이 말하는 기술 독립이 진짜인지 말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느낌이 달랐습니다. 마중 나온 현대로템 팀이 저를 바로 의왕연구소로 안내했어요. 먼저 실험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하더군요. 연구소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거대한 실험실 한쪽에 사막환경 재현실이라는 간판이 보였거든요. 혹시 저희를 위해 준비하신 건가요? 제가 물었더니 정혜림 박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이미 2년 전부터 중동과 아프리카 진출을 준비하면서 만들었습니다. 모로코 사막의 모래까지 구해서 성분 분석을 했어요. 실험실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사막이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온도는 50도까지 올라가고 모래바람까지 일으킬 수 있었어요. 그 안에서 열차 부품들이 테스트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중 필터 시스템입니다. 정혜림 박사가 설명했어요. 모로코 사막의 미세한 모래 입자까지 걸러낼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직접 시연을 봤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모래 폭풍이 치는 상황에서도 시스템이 멈추지 않았어요. 필터가 자동으로 청소되면서 계속 작동했습니다. 온도 테스트도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극한 온도 실험실로 이동했습니다. 영상 50도에서 영하 40도까지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테스트였어요. 일반 부품들은 금세 균열이 갔지만 한국이 개발한 부품들은 멀쩡했습니다. 왜 이렇게 극한 테스트를 하시나요? 제가 물었더니 정혜림 박사가 진지하게 답했어요. 실제 운행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생기거든요. 실험실에서 극한을 견뎌야 실제에서 안전합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AI 관제 시스템이었습니다. 열차의 모든 부품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고장이 나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이었어요. 예측 정비가 가능합니다. 시스템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부품이 언제 교체해야 할지 미리 알 수 있어서 갑작스러운 고장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데모를 보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화면에서 베어링 A3, 7일 후 교체 권장이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실제로 그 베어링을 분해해보니 정말 마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도 모로코에 이전해 주실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이런 핵심 기술은 절대 넘겨주지 않았거든요. 물론입니다. 이준호 씨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저희 목표는 모로코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거니까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이 생각보다 훨씬 높았어요. 무엇보다 모로코를 위해 특별히 준비해온 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엔 실제 KTX 이음을 탔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시속 300km로 달리는데 정말 부드럽고 조용했어요. 승차감도 프랑스 TGV보다 좋았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이 독자 개발한 건가요? 제가 물었더니 이준호 씨가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네, 엔진부터 제어 시스템까지 모든 게 우리 기술입니다. 30년 전엔 이들도 우리와 같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독립된 기술을 가지게 되었구나.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이준호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사미르 이사님, 모로코에 한국 모로코 공동철도기술센터를 만들면 어떨까요? 아프리카 전체의 철도기술 허브로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단순히 열차를 사는 게 아니라 모로코가 아프리카 철도 기술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였으니까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일주일 만에 현대로템에서 정식 제안서가 도착했습니다. 두께만 해도 다른 회사 제안서의 2배였어요. 하지만 내용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파격적이었어요. 설계도부터 제조 공정까지 100% 기술 이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단계적 접근, 부분적 협력 같은 애매한 표현을 썼는데 한국은 명확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페이지였습니다. 한국 모로코 공동철도기술센터 설립 계획이 상세하게 나와 있었어요. 단순한 정비센터가 아니라 연구개발까지 할 수 있는 종합기술센터였습니다. 아프리카 철도 기술 허브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도 구체적이었어요. 모로코가 주변국에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로 성장시키겠다는 거였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30명의 모로코 연수생을 한국으로 보내서 6개월간 현장 실습을 시키겠다는 계획이었어요. 단순한 이론 교육이 아니라 실제 KTX 정비 현장에서 배우게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 제가 법무팀에 문의했습니다. 보통 이런 핵심 기술은 기업 기밀인데 외국인에게 공개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이준호 씨가 다시 모로코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현대로템 최고 기술 책임자까지 함께 왔어요.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정말 모든 기술을 공개할 수 있나요? 네, 확실합니다. 저희가 프랑스에서 받지 못했던 대우를 모로코에는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이준호 씨가 특별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30년 전엔 외국 기술자들이 우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면서요. 그때의 아픔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제는 다르게 하고 싶습니다. 계약 조건도 파격적이었습니다. 기술료를 별도로 받지 않고 차량 가격에만 포함시키겠다는 거였어요. 보통은 기술 이전비를 따로 받는데 한국은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제가 궁금해서 물었더니 이준호 씨가 진솔하게 답했어요. 모로코가 성공해야 저희도 성공하는 거니까요. 진짜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정말 한국과 함께해도 될까요? 다른 이사들은 여전히 프랑스나 독일이 안전하다고 하는데요.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눈을 반짝이는 걸 오랜만에 봐요. 마음이 이미 정해진 것 같은데요. 맞았습니다. 마음은 이미 한국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결정은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사회 전체의 승인이 필요했거든요. 다음 주 이사회에서 최종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회사의 제안을 비교 검토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자리였어요. 발표 준비를 하면서 한국 제안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동이 있었어요. 이들은 정말 모로코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엔지니어 육성 계획이 마음에 들었어요. 파티마 나질리 같은 유능한 여성 엔지니어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였으니까요. 이사회 전날 밤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정말 다를 것 같아요. 우리도 기술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회 당일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이 모로코 철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날이었거든요. 각 회사 대표들도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알스톰 팀이 가장 먼저 왔습니다. 파리 본사에서 온 부사장이 저에게 말했어요. 사미르, 오늘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70년 우정을 생각해 주세요. 스페인 탈고팀도 비슷했습니다. 우리는 이웃국가예요. 2030년 월드컵도 함께 하잖아요. 중국팀은 아예 대사관 인사까지 대동해 왔더군요. 반면 한국팀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이준호 씨와 기술진 몇 명만 왔어요. 화려한 로비도 없고 정치적 압박도 없었습니다. 이사회가 시작되자 라시드 부잠 차관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사미르 이사, 이번 결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전통적 파트너들을 고려해야 해요. 알리 벤사이드 재무이사도 거들었어요.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검증된 기술을 선택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요? 한국은 너무 모험적입니다. 하킴 알파시 사장까지 가세했습니다.
사미르, 외교적 관계도 생각해야 해. 프랑스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모든 기존 세력이 한국 반대로 뭉쳤습니다. 순간 답답했어요. 이들은 여전히 안전한 길만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봅시다. 사미르, 뭘 말하고 싶은 거야? 부잠 차관이 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프랑스 열차를 고치며 보낸 40년을 또 반복할 건가요? 이번에야말로 우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어요. 저는 파리에서 15년간 일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핵심 기술에는 접근할 수 없었어요. 여전히 2등 시민 취급받았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감정 아냐? 벤사이드 재무이사가 반박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건 모로코 전체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우리 카사블랑카 탕헤르 고속철은 부품 하나 바꾸려면 프랑스 승인을 받아야 해요. 이게 정상인가요? 파티마 나질리가 조심스럽게 발언했습니다. 이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현장 엔지니어들도 항상 답답해해요. 정비 매뉴얼도 제대로 못 보고 교육도 제한적이고요. 아민 카셈도 거들었어요. 젊은 엔지니어들은 모두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도 세계 수준의 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그때 하킴 알파시 사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한국이 정말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저는 한국 제안서를 들어올렸습니다. 사장님, 한국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설계도 공개, 기술자 파견, 연수생 교육까지. 다른 나라는 이런 약속 한 적 없어요. 하지만 위험하잖아. 부잠 차관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지금이 더 위험합니다. 계속 남의 기술에 의존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무슨 미래를 줄 건가요? 회의실 분위기가 격해졌습니다. 기존 세력들은 안전함을 주장했고 저는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때 이준호 씨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실례지만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모든 시선이 이준호 씨에게 쏠렸습니다. 이준호 씨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30년 전 한국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안전하게 외국 기술을 계속 쓸 것인가, 아니면 모험을 해서라도 독립할 것인가. 그래서요? 부잠 차관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모험을 택했습니다. 실패할 뻔한 적도 많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KTX가 세계 5위 고속철 기술이 된 건 그때의 결정 때문입니다. 이준호 씨가 잠시 멈추더니 계속 말했어요. 모로코에는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뛰어난 엔지니어들과 젊은 인재들이 많아요. 저희가 도와드리면 분명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존엄의 문제입니다. 우리 후세대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철도를 만들어야 해요. 기술 독립 없이는 진정한 독립도 없습니다.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12명의 이사 중 6명이 한국을 지지했어요. 아슬아슬한 승부였지만 결국 한국이 선택됐습니다.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모로코가 처음으로 전통적 파트너가 아닌 새로운 길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이사회 결정 후 일주일 만에 왕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왕께서 직접 최종 결정을 내리시겠다는 거였어요. 모든 제안업체가 왕궁에서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됐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당일 왕궁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중국 팀은 뻔한 내용을 반복했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준호 씨가 일어서서 차분하게 말했어요. 폐하, 저희는 모로코를 고객이 아닌 형제로 생각합니다. 국왕께서 관심을 보이시며 물으셨습니다. 형제라니 무슨 뜻인가? 한국도 30년 전엔 모로코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선진국 기술에 의존하면서 독립을 꿈꿨죠. 그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모로코가 반복하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이준호 씨가 계속 말했어요. 저희 목표는 단순히 열차를 파는 게 아닙니다. 모로코가 완전히 독립적인 철도 기술을 갖게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국왕께서 물으셨습니다. 설계부터 제조, 정비까지 모든 기술을 이전하겠습니다. 모로코 엔지니어들이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국왕께서 깊게 생각하시더니 질문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한국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가? 이준호 씨가 진솔하게 답했습니다. 모로코가 성공하면 아프리카 전체가 변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 변화의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단기 이익보다는 장기적 동반 성장을 원합니다. 그때 정혜림 박사가 보조 설명을 했어요. 저희는 이미 2년간 모로코 사막 환경을 연구했습니다.
모로코만을 위한 특별한 기술도 준비했고요. 국왕께서 놀라신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2년간 계약도 없이? 네, 폐하. 진정한 파트너십은 계약 전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30분간의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국왕께서는 혼자 심사숙고하셨습니다. 1시간 후 국왕께서 결정을 발표하셨어요. 모든 제안과 이사회의 결정을 신중히 검토했다. 각각 장점이 있었지만 모로코의 미래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파트너는 한국뿐이었다. 국왕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술은 단순히 사고 파는 상품이 아니다. 함께 키우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다. 한국은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왕께서 선언하셨어요. 모로코의 미래 100년을 함께할 파트너는 대한민국이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식민지 시대부터 이어져 온 기술 종 속의 사슬을 끊는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프랑스와 스페인 대표들은 실망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고 중국 팀도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팀은 기쁘다기보다는 책임감에 무거워 보였어요. 이준호 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사미르 이사님, 이제 시작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앞에 있어요. 함께 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에 차서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는 이미 형제가 됐으니까요. 계약 체결식은 정말 뜻깊었습니다. 한국 대통령과 모로코 국왕이 함께 참석한 역사적인 자리였어요. 단순한 상업 계약이 아니라 두 나라의 기술 파트너십 선언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자 한국팀은 약속을 하나씩 지켜나갔습니다. 먼저 카사블랑카의 한국 모로코 공동 철도기술센터 건설이 시작됐어요. 단순한 정비소가 아니라 연구개발까지 할 수 있는 종합센터였습니다. 가장 기뻤던 건 첫 연수생 파견이었습니다. 파티마 나질리를 포함해서 30명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한국으로 떠났어요. 공항에서 배웅할 때 파티마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사님,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모로코 철도 기술의 자존심을 지키겠어요. 한국에서 온 소식들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모로코 연수생들이 현대로템 창원 공장에서 실제 열차 제조 과정을 배우고 있다는 거였죠. 이론만이 아니라 직접 손으로 만지면서 배우는 거였습니다. 현재 첫 번째 시제품 제작이 한창입니다. 2027년 완성 예정인 모로코 맞춤형 KTX는 외관부터 특별해요. 모로코 전통 색깔인 빨강과 녹색으로 디자인되고 내부는 사막의 혹독한 환경을 견딜 수 있게 설계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주변 아프리카 국가들의 반응입니다.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가나에서 벌써 모로코 철도 프로젝트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요. 모로코가 성공하면 우리도 함께하고 싶다는 거죠. 우리가 아프리카 철도 기술의 허브가 될 수 있겠구나.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70년간 기술을 배우기만 했던 모로코가 이제는 다른 나라의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위치로 성장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지금 한국과 모로코는 진정한 기술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모로코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고 모로코는 꿈에 그리던 기술 독립의 길에 들어섰어요. 며칠 전 아버지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묘비 앞에 앉아서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드디어 시작됐어요. 아버지가 깔았던 철길 위에 우리가 직접 설계하고 만든 열차가 달릴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더 이상 남의 기술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기술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2030년 월드컵까지 이제 5년 남았습니다. 그때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 모로코의 사막을 가르며 달리는 우리 KTX를 타게 될 거예요. 카사블랑카에서 마라케시까지, 라바트에서 페스까지 모로코 전국을 연결하는 현대적인 철도망 말입니다. 이준호 씨와 만날 때마다 서로 고마워합니다. 사미르 이사님, 정말 좋은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함께 역사를 만들어가는 기분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과의 만남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운명이었어요. 진심으로 도우려는 마음이 있을 때 불가능해 보이던 일도 가능해진다는 걸 배웠습니다. 매일 아침 사무실에서 공사 현장을 내려다보며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꿈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고. 모로코가 드디어 기술적으로 독립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2030년 사막을 가르는 모로코 KTX의 첫 출발이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